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신라 기원이 흉노라는 이야기에 대해 오늘은 그 반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즉, 신라 기원은 흉노가 전혀 아니다 라는 이야기의 근거들인데요. 신라 흉노 기원설을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내세우시는 가장 큰 근거는 사실 문무왕릉비와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에 흉노 출신인 투 김일제가 조상으로 언급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일단 투 김일제라는 사람이 흉노 출신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무턱대고 조상이 흉노다 이럴 게 아니라 비문에 언급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에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첫 부분부터 보죠. 태상천자께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고 집안을 열어 드러내셨으니 이름하여 소씨 금천이라고 하였고 이분이 곧 우리 집안이 성씨를 받게 된 세조이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김일제만 아시고 그 앞의 내용을 모르시는데 김일제가 스타트가 아니고요. 시작은 소씨 금천이 세조이시다. 이거예요. 이 소금천 씨는 누구인가? 바로 그 유명한 사망오제 중에 한 명이 소금천 씨입니다. 즉 신라 왕족의 진정한 궁극의 기원은 투 김일제 흉노가 아니고요. 사망오제라는 거예요. 뒷부분 계속 더 보죠. 먼 조상의 이름은 일제이시니 흉노 조정에 몸담고 계시다가 서한에 투항하시어 무제 아래서 벼슬을 하셨다. 일단 이걸 보면 기원이 흉노가 아니라고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 시작, 스타트라는 의미 아닙니까? 기원, 사전 찾아보면 사물이 처음으로 생김 또는 그런 근원. 지금 스타트가 흉노가 아니라 사망오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마디로 기원이 흉노가 아닌 거죠. 스타트가 시작이 처음이 흉노가 아니니까. 아니 지금 묘비에서 처음 시작이 흉노가 아니라 사망오제라고 하는데 즉 시작이 흉노가 아닌데 뭘 기원이 흉노라고 하는 것인가? 한국인이 미국에 이민 갔어도 민족적 뿌리 기원은 한국인 것처럼 살다가 중간에 누군가부터 설사 흉노로 이민 갔어도 뿌리 기원은 흉노가 아니라 삼황오제인 거죠. 문장상으로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흉노가 과연 민족의 이름인가? 두 가지 썰이 다 있어요. 흉노는 민족을 지칭한다. 흉노는 나라, 집단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는 단어가 있다. 미국이 민족 이름입니까? 미국족이라는 민족은 없죠. 한국인이 국적을 미국으로 바꿔도 미국족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인이 되는 거고 그의 국적이 아닌 민족적 정체성은 여전히 한국이죠. 지금 신라 흉노 기원설은 민족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흉노가 민족의 이름이 아닌 미국처럼 나라의 이름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 흉노라는 세력이 잘 나갈 때는 한나라를 압도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했는데 과연 그게 하나의 단일 민족으로만 구성된 집단이었겠느냐? 그 거대한 게 아니면 미국처럼 다민족 혼합 거대 집단이었겠느냐? 후자 가능성, 즉 흉노는 민족의 이름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국가 내지는 어떠한 집단의 이름. 만일 흉노가 민족이 아닌 국가의 이름이라면 신라 흉노 기원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미국족이란 말이 없는 것처럼 흉노족이라는 말도 없는 말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냥 한때 국적이 흉노라는 나라 국적이었다. 민족은 바뀔 수 없지만 국적이야 뭐 귀화하면 바뀌는 건데 한때의 국적이 흉노였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숭조사업의 가능성이에요. 아까 그 사망오제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전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존 인물인 김일제를 스타트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반론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치면 과연 그러면 실존 인물이라고 또 무조건 스타트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비문에 나오는 실존 인물이라고 그게 꼭 실제 조상이 아닌 경우도 엄청 많다는 거죠. 아니 문무왕릉비, 왕릉비는 조정, 왕가에서 정식으로 만든 건데 요즘으로 치면 정부에서 만든 건데 그걸 믿어야지 왜 안 믿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역사의 실체를 보면 왕가가 자신이 선조에 대해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다 믿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고려태조 왕건 할아버지 작재건 영상 올린 적 있죠. 고려사의 작재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왔었나요? 당나라 황제였다고 나왔었어요. 당나라 황제가 나중에 되는 사람이 바다 건너 와가지고 작재건 어머니하고 사랑해서 작재건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오늘날 그 누구도
왕건 할아버지 작재건이 진짜 당나라 황제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무 왕릉비를 신라 왕가에서 만든 것처럼 고려 왕가가 정식으로 태조 왕건의 조부 작재건은 당나라 황제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믿어요? 그럼 고려 조정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이걸 이제 숭조사업이라고 보통 합니다. 무수히 벌어지는 일인데요. 내 조상이 대단한 사람이고 따라서 내 가문은 위대하다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당나라 황실도 똑같은 행위를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당나라, 당태종 이세민의 그 황실, 그 당나라 황실이 본인들이 노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노자가 노씨가 아니고 이씨입니다. 그래서 이세민 같은 당 황제들이 내가 노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닌 거죠. 이거 역시도 황실 즉 조정, 당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당나라 황제들은 노자의 후손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여타 호족들을 기존에는 같은 호족이었는데 이젠 내가 한 단계 위의 존재가 되는 거니까 니들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역사상 무수히 많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근원적으로 왕가에서 우리 조상은 누구다라고 하는 게 이처럼 객관적이기 어려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인 경우가 많고 이건 비단 고려 신라뿐 아니라 당나라 같은 나라도 했던 일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이거예요. 문무 왕릉비 등에 나온 투기밀제도 이런 숭조사업의 일환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야 흉노 기원설이 맞다고 할 텐데 도저히 숭조사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당태종 조상이 노자다라는 얘기처럼 언급되었다고 무조건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것이죠. 논리적으로 왕가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하면 작재건 아버지가 당나라 황제고 당태종은 노자의 후손이고 이것도 무조건 믿어야 하는 논리적 문제에 봉착을 하는 것이죠. 이건 안 믿고 이것만 믿겠다. 이 모순이 발생합니다. 정 믿으려면 이 두 개와 이것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를 밝혀야죠. 무슨 차이가 있죠? 결정적 차이를 밝혀야죠. 명제를 입증하려면. DNA 같은 걸로 하지 않는 이상 이 숭조사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불가능해요. 또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이 투기밀제라는 사람의 실체가요. 흉노였다가 나중에 한나라로 귀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나라에서 매우 큰 활약을 합니다. 한무제를 지켜주는 그런 공을 세워가지고 한나라에서 거기장군도 되었던 사람인데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한나라인으로서의 활약이 훨씬 더 두드러졌던 인물이죠. 대당구 김씨 부인 묘명에 나온 것처럼 흉노 조정에 몸 담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한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실상 한나라인이었다. 즉 투기밀제의 핵심 포인트는 흉노가 아니라 한나라의 고위 관직자라는 거예요. 이걸 다들 놓치거든요. 기밀제가 한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무려 한나라 탁고 대신이었습니다. 한나라 황제가 자기 아들을 맡기는 탁고 대신이었다는 거예요. 무려. 탁고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유명한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제갈공명, 사마중달. 말하자면 투기밀제가 당대에는 한나라에서 제갈공명, 사마중달 같은 급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대단했던 인물, 한나라에서 엄청난 명망을 누렸던 기밀제를 활용해서 작재건 당나라 황제, 당나라 노자 이런 내 가문을 빛내주는 효과를 노리는 숭조사업 그런 게 아니었겠느냐라는 썰. 즉 투기밀제를 갖다 쓴 것도 이 사람이 흉노에서 갖다 쓴 게 아니라 한나라 대고위 관직자였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다. 즉 핵심은 흉노가 아니라 한나라 고위 관직자다. 흉노가 핵심이 전혀 아니다. 즉 신라 왕가는 흉노는 거의 머리 없었고 그보다는 당대 선진국의 고위 관직자 중에서 내 조상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겠느냐. 사실 이 가능성이 또 상당히 있죠. 만일 신라 왕가가 정말 자신들의 뿌리가 흉노라는 개념이 있어서 진짜 흉노가 핵심이었으면 아니 왜 한나라로 귀부한 사람을 굳이 가져다 써요. 흉노의 전설적 선우들을 가져다 쓰지. 진짜 흉노의 후손이다라고 하고 싶었으면 차라리 묵특선우 같은 사람 가져다 쓰죠. 왜 그 있잖아요. 한고조 유방을 대핀치로 몰아넣은 흉노 대영웅 묵특, 묵돌이라고도 하는데 그 선우. 진짜 흉노와의 연결성을 기왕 가져올 거면 그런 흉노 진짜 영웅들 출신으로 가져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한나라로 귀화해서 거기서 초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을 가져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투기밀제 앞쪽 흉노 영웅들 다 버리고 하필 기밀제부터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냐. 문무 왕릉비를 세운 신라 왕가도 흉노여서 기밀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옳다는 겁니다. 흉노 대영토 정벌한 영웅적 선우 같은 이들 다 빼고 하필 투 기밀제를 가져온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신라 왕가는 본인들이 흉노의 후손이라는 생각은 그런 정체성은 오히려 단 1도 없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 거예요. 신라 흉노 기원서라고는 정반대인 것이죠. 투 김일제 본인도 그렇고 김일제 후손들은 한나라에 완벽하게 동화된 사람들이었어요. 투 김일제의 의미는 우리가 흉노다가 전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신라 왕가의 머릿속에는 흉노라는 단어는 단 1도 없었다는 증거가 역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신으로만 생각해서 김일제 가져온 의미가 흉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짧은 단견이라는 거죠. 즉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흉노다 이렇게 생각을 멈추지 말고 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지금 진짜 문무왕릉비의 본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하게 흉노라는 단어에다가만 핵심 초점들을 너무 많이 맞추고 있으니까 본질하고는 엄청나게 벗어난 거라는 의견입니다. 이 김일제의 후손이 차후 신나라에서 한자리를 하다가 신나라가 망하면서 크게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신라가 신나라에서 나왔다 그런 이야기도 어디선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그건 더더욱 성립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죠. 마지막 반론 근거 이것도 굉장히 큰데 신라 기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료적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앞서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에 나뉘어 살면서 6개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신라의 뿌리는 우리 정사 사서에 고조선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예요. 조선의 유민들. 고조선이 멸망하고 그 조선 사람들이 이동해 와서 현지인들하고 결합한 것이 신라의 모태가 되었다라는 게 삼국사기의 내용입니다. 굳이 기원을 따지자면 이걸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신라 흉노 기원설의 반론들 1. 묘비에 흉노 출신 김일제가 나온다고? 진짜 기원, 시작은 삼왕오제라고 나오지 흉노라고 나오지 않는다. 흉노가 민족의 이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흉노가 미국 같은 나라 이름이라면 미국족이라는 말이 없듯이 흉노족도 의미 없고 그러면 흉노족 기원이라는 말도 당연히 의미가 없어진다. 투 김일제가 흉노 조정에 몸 담아 썼다곤 해도 실질적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정체성은 한나라 초고위 관직자다. 무려 한나라 탁고 대신이었다. 김일제 말고 다른 숱한 흉노 대영웅들을 제외하고 굳이 한나라 초고위 관료 김일제부터 가져왔다는 건 오히려 신라 왕가가 진짜 연결되고 싶었던 정체성은 흉노가 전혀 아니었다. 숭조 사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왕가에서 말하는 자신의 조상을 무조건 다 믿을 거면 작자건 아버지는 당황제고 당황실은 노자의 후손이 무조건 맞는 건가? 투 김일제가 너무 대단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었어서 숭조 사업적 성격으로 그 케이스들처럼 가져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국사기에 명확하게 신라의 뿌리는 고조선이라고 나온다. 본인의 믿음에 제가 좀 다른 의견을 소개했다고 해서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 가지 썰을 다양하게 객관적으로 두루두루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